네, 우리 여러 선생님들 한 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기독교의 이해, 제7과 순서인데요. 기독교와 음식 문화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예,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 주 동안도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번 학기의 중간고사 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와 음식 문화에 관하여 살펴볼 때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제7과 기독교의 음식 문화라는 제목입니다. 네. 어, 기독교인의 건강과 영양이라는 면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건강의 주제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시작된 인류 초기부터 있었던 그런 주제이지요. 모세는 건강에 대해 많이 기록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모세는 개, 말, 돼지, 토끼, 상어, 참치, 개, 바닷가재, 조개류, 문어 등을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동물로 나열했습니다. 성경이라는 게 참 재미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종류는 무엇이다. 사람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종류는 무엇이다라고 굉장히 자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모세는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못하는 동물에 대한 간단한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였지요. 예를 들자면 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을까요? 현대 동물학자인 월터 파이트라는 교수는 소화 시스템이 그 고기를 독성으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조개류 같은 그 바다 생물은 바다의 청소부라는 그 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다에서 생기는 아주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뭐 죽은 고기의 시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먹고 사는 동물인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물들이 사실은 굉장히 건강에 이롭지 못하다 하는 그러한 사실들이 오늘날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 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성경 레위기 11장에 나타나는 그 동물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정한 동물로 알려진 것은 소, 양, 염소, 닭고기, 그리고 생선 중에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 예를 들면 조기나 동태나 그런 물고기 생선 외에는 전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는 육식으로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무슨 뭐 개니, 고양이, 토끼, 말, 쥐, 그쵸? 거북이, 돼지, 뱀, 낙지, 조개류, 개, 뭐 이런 것들은 다 새우, 부정한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바다 생선 중에는 조기, 동태류 정도, 그다음에 육식 중에는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 정도가 정한 동물이다라고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정한 동물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부정한 동물들은 정크를 먹고 그들의 소화 시스템은 정크를 먹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크 푸드라는 말을 요즘 많이 하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최근에는 부정한 동물뿐 아니라 모든 육식이 위험해졌어요. 왜냐하면 이는 동물을 사육할 때 많은 항생제를 주고 또 호르몬제를 주기 때문에 동물이 오염되었고 특히 좁은 공간에서 좁은 사육 환경으로 동물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동물의 고기들은 다 병든 고기들이다. 또는 화학, 화학 약품으로 오염된 고기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정한 동물들을 먹어도 된다는 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모든 동물의 고기가 먹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채식을 권장하죠. 채식이 굉장히 건강에 더 좋다는 것은 요즘 그 TV에서 하는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기 종교개혁기의 한 건강개혁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 사람 이름은 앤드류 브루데, 저도 정확하게 발음은 모르겠는데 앤드류 브루데라는 사람이었는데요. 1542년에 건강한 음식물에 관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Dietary of Health라는 책이에요. 스펠링이 옛날 영어 방식이죠. Dietary of Health라는 책을 런던에서 1542년에 출판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당시에 의학을 공부했고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이었다 그래요. 브루데는 사람들이 건강하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물론 그의 첫 번째 규칙은 성경을 따르는 것이었는데요.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는 거기는 벌이 있을 것이고 벌이 있으려면 나무나 숲이 있고 꽃이 있고 그리고 소가 먹을 풀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면 젖을 약속하셨어요. 젖이 흐르는 땅이면은 소가 있을 테고 소가 있으려면 소가 먹을 풀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이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주거 환경에는 벌이 있어야 되고 풀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꽃도 있어야 되고 숲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무와 풀과 소가 먹을 물이 충분한 장소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의 위치는 집안의 물건을 청소하고 또 마실 수 있는 물이 풍부한 물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연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물이 가까이 있고 나무나 숲이 있는 곳에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데는 이렇게 사람이 사는 위치가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이제 그 초상화를 그린 그림이고요.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사람의 마음은 행복해지죠. 신체적 편안함은 맑은 정신을 갖도록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행복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즉, 행복은 건강을 의미합니다. 멋지죠? 예. 하나님 안에서의 몸과 마음의 행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이야기를 했고 또 살아야 할 환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적당한 수면은 소화를 돕고 기억력을 상쾌하게 하며 정신을 편안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적은 수면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수명이 단축되지요. 그것은 사람들을 죄로 이끌 것입니다. 성격이 다혈질이고 담즙이 많은 사람은 7시간을 자야 하며 가래가 있는 사람은 9시간을 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다이어트도 성격 유형에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은 우유, 아몬드,
계란의 노른자를 먹어야 하고 튀긴 소고기나 적 포도주는 절대 금지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고 그가 어리석게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해요. 예. 앤드류 브루드 외에 또 엘렌 G 화이트도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예, 기독교 저술가인 엘렌 G 화이트 음식물과 식생활에 대한 권면을 기록했어요. 그녀는 음식물이 신체의 건강뿐 아니라 영성과도 영적인 면과도 관련이 깊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식사는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과식의 위험에 대하여 경고했고요. 따라서 우리는 식욕을 조절해야 되겠죠. 또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너무 그러니까 채식을 하는데 고기를 먹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빈약하게 채식을 한다면은 그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차라리 고기를 먹는 것만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건강한 방식으로 요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과일, 견과, 통곡류 및 채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예, 견과류 우리가 다 알죠? 뭐 예를 들자면 아몬드, 호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또? 브라질 넛, 땅콩, 또 캐슈넛 뭐 이런 거. 통곡류라는 것은 도정하지 않은 곡식을 얘기하죠. 통밀이나 현미 같은 것, 또, 그 뭐라 그러죠? 예를 들면 보리, 잡곡 종류요. 예. 또 채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고, 어, 서구 사람들은 해조류를 먹지 않죠. 그래서 해조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조류를 여기에 덧붙일 수 있겠어요. 미역, 다시마, 김, 뭐 토시니 이런 여러 가지 해조류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디저트나 조미료는 피해야 하고 지방은 기름보다는 견과를 통해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건강한 방식의 요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조미료를 사용하거나 또 너무 많은 기름을, 지방을 사용하는 조리법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했고, 물론 단 디저트를 음식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은 좋지가 않겠죠. 또 적당한 식이요법과 생활 양식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단백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육류보다는 콩 종류 등 식물성에서 취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또 일본 사람들은 두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단백질을 활용하는 면에서 유리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 식물성 육류가 심지어는 이마트 같은 슈퍼마켓, 그러니까 대형 슈퍼마켓에서도 다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채식에 굉장히 유리하겠고요. 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며 깨끗한 물 외의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콜라, 사이다, 주스 이런 것보다는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러한 건강 원리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저술한 책이에요. 어, 원래 영어 제목은 Counsels on Diet and Foods인데 직역을 하자면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죠. 또 요즘에 나오는 출판되는 책은 좀 더 현대적인 제목을 붙여서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이런 제목으로 출판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엘렌 G 화이트이 설명했던 그 건강에 관한 법칙을 뉴 스타트라는 제목으로 소개하는데 더 나은 건강을 위한 뉴 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요. 의사와의 Q&A 세션을 통한 혁신적인 건강 강의를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하는 건강 강의를 하고요. 또 숙련된 영양사의 영양 분석 및 계획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매 끼니마다 음식이 제공되죠. 그 일일 요리 시연 그러니까는 건강 요리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또 운동 세션이 있어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운동을 하게 합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운동을 하게 하죠. 적절한 신발 및 의류가 필요하겠죠. 또 우울증 회복 프로그램으로 웃음 치료니 또 성경 말씀 청취, 예배 참여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이니 건강한 식사니 또 예배 프로그램이니 웃음 치료니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어요. 예. 왜 화면이 넘어가지를 않네요. 잠시 공유를 중단했다가요. 다시 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화면 공유가 되지를 않아가지고요. 예. 이게 저희들이 예, 뉴스타트 프로그램 여기를 하고 있었죠. 잠시요. 예. 어,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매일 자연 채식을 공급합니다. 건강한 아침, 점심 및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요. 또 비타민 C 디톡스 세션도 있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위치한 숙박 및 건강 시설을 제공하고요. 또 주변으로 여행을 다니거나 하이킹 코스를 하이킹하는 그런 것도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전후에 생화학적 건강검진을 하고 의사가 해석하고 설명하는 개별 보고서를 작성해 드리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 의사와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의 사랑의 봉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환자들이 치유를 받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죠. 예, 이 그림은 1800년도 후반에서 1900년도 초반에 미국의 배틀 클릭이라는 곳에서 운영되던 요양병원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 당시로서는 첨단 장비를 이제 여기 치과 첨단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굉장히 어마어마해 보이지만은 당시로서는 첨단 장비였어요.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이제 보살펴주고 있는 침대도 다 나무 침대죠. 당시의 모습입니다. 네, 이것은 당시 어, 요양병원을 소개하고 있는 포스터 같아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요양병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배틀크릭이라는 곳에 있었고요. 예. 이것이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체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이 그 병원의 조감도였고요. 이분이 켈록이라는 그 병원을 시작하신 분이었는데요. 존 켈록인데요. 여러분 켈록 시리얼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시리얼이라는 것을 처음 발명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우리 교인이었어요. 발명해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시리얼을 처음에는 뭐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 요양원에 오신 환자들을 위해서 공급했는데 후에는 이제 큰 공장을 차려가지고 켈록 시리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켈록이라는 분의 그 친척 중에 아마 포스터라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포스트라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포스트와 켈록 두 회사가 시리얼 회사의 쌍벽을 이루고 있죠. 예. 예, 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가 않네요. 예. 이제 다시 화면을 공유를 할게요. 이 그대로 이렇게 두고 제가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뉴스타트 프로그램의 내용을 소개하는 거예요.
뉴 스타트는 여기 나오는 8가지 요소의 첫 자를 따서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뉴트리션, 영양, 엑서사이즈, 운동, 워터, 물을 마셔야 되고, 선라이트, 햇볕을 쬐어야 된다. 그렇죠? 비타민 D 생성과 또 여러 가지 호르몬의 생성을 위해서 햇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다음에 템퍼런스, 절제, 너무 많이 마시거나 또 술, 담배 등은 금해야 된다. 에어, 신선한 공기가 중요하다. 레스트, 규칙적인 휴식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수면과 또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은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으니까는 우리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8가지를 요소들을 가지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뉴 스타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뉴 스타트에 대해서는 후에 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제가 참 알 수가 없네요. 왜 다음 화면, 예, 다음 화면으로 이제 넘어갔네요. 예, 이 뉴 스타트를 운영하는 장소들이 굉장히 여러 곳이 있는데요. 여기 이곳은 이름이 나음 힐링 센터라는 곳인데 충남 보령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뭐 환우 중심의 자연 치유를 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 자기네 밭에서 기른 야채와 과일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회복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교육과 퇴소 후에 셀프 관리를 위해서 안내를 해준다. 이런 내용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숲속에 자리 잡은 곳인데 이것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개인이 운영하는 말하자면 그야말로 힐링 센터예요. 뉴 스타트 센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곳은 여수 요양병원의 전경인데요. 전남 여수에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여러분이 보시는 쪽으로 병원이 있어요. 병원이 있고 그 병원에서 내다본 그림인데 여수 앞바다가 이렇게 내다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여수 요양병원에 가시면은 도착하는 순간에 환자들이 질병이 절반은 낫는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여수병원에 대하여 잘 아는 것은 저희 친정 아버님이 암 환자이셨는데 이 여수 요양병원에 가셔가지고 치유가 돼서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잘 알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기를 즐겨 하죠. 여기 여수 요양병원은 암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다루는 여기는 병원이에요. 요양병원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신 그런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여수 생활의학 교육센터라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작된 센터라 그래요. 이 여수 요양병원의 기관 중에 일부죠. 그래서 생활의학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뉴스타트 프로그램 같은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그러한 교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은 에덴 요양병원인데요. 경기도 남양주에 있어요. 여기도 역시 우리 교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많은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돕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수요양병원과 또 에덴 요양병원은 병원이고요. 여기 나음 힐링 센터 같은 것은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그 예를 들면 요양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병원이 2곳이지만은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요양원 같은 것은 전국에 아마 수십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이름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강원도에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충청도에도 있고, 경상도에도 있고, 또 경기도에도 있고, 또 전라도에도 있고,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서는 그인들이 이렇게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들이 와가지고 치료를 받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인데요. 제가 아까 소개했지만은 여기 어, 맛있는 그리고 건강적인 식사 또 요리를 가르쳐 주는 것, 또 매일 운동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또 이런 웃음 치료 같은 프로그램, 또 매일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자연 경관 속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경관에서 오는 치유, 그 다음에 매일매일 하이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1대1로 의사 선생님과, 어, 그, 상담을 하는 여러 이런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와가지고 도움을 받아요. 예를 들면은 병원에서 터미널 더 이상 이제 병원에서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도 이곳에 와가지고서는 치유가 되기도 하고요. 저희 아버님 말씀이 백혈병 환자도 와서 있다 보면은 치유가 나서 돌아가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은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 저희 아버님 말씀으로는 당뇨병 같은 것은 병으로 치지도 않는다. 지팡이 짚고 들어온 사람이 며칠 있다 보면 지팡이 버리고 혼자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는 이제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는 나아가지고서는 다들 돌아가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곳인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물론 현대적인 의료 시설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은 어떤 때 그 병원에서 도움을 주기에 미처 손이 못 미치는 그런 분들은 이런 곳으로 가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건강한 식생활, 기독교와 식생활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예. 우리 선생님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건강한 음식을 드시고 또 일정하게 휴식을 취하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건강하게 생활을 하셔서 더욱 건강하게 신자들을 잘 돌보실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어, 소망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중간고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 시간에 다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